건강 365 포인트 쏙쏙.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부분들을 정리해드립니다. 건강 365 주말 건강 이야기. 오늘 어지럼증에 대한 이비인후과적인 문제들을 살펴봅니다. 고려대 안암병원 이비인후과 임기정 교수와 함께 하는데요. 이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그 원인들 중에 귀에 생기는 이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들었어요. 귀에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귀는 사실 모든 분들이 이제 듣는 걸로만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요것과 같이 쌍둥이처럼 평형을 유지하는 전정기관이랑 세방고리관이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같은 주머니로 돼 있어서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정기관, 즉 이 어지럼 기관에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우리의 이 좌우의 어지럼 기능을 관장하는 게 이제 깨지면서 균형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어지럼이 생기죠. 따라서 실제 어지럼의 한 80% 정도는 귀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80%나요? 예, 상당히 많죠. 다른 뇌질환이나 빈혈 때문에 오는 경우도 많겠지만 어지럼이 이제 이비인후과에서의 빈도가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어지럼증, 즉 디즈니스란 이 자체는 노인 인구에서는 한 30% 정도가 다 경험하시는 아주 흔한 질환이에요. 그래서 1차 우리 작은 병원 방문하시는 의원급 방문하시는 65세 이상 환자 중에 한 3분의 1이 어지럽다 하시고 75세 이상 되시면 뭐 어지럼증이 가장 많은 병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보험 통계로도 요즘에는 이제 한 100만 명이 넘으시죠. 연간 진료 수가. 그러니까 가장 어지럼이 이제 많은 병으로 점점 올라서고 있습니다. 어지럼 환자가 100만 명이요? 네. 1년에. 균형을 잡아주는 평형기관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도 좀 궁금해요. 어떤 경우에 어떤 분들한테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이게 아주 기간이 틀린데 어지럼 종류에 따라서 이 어지럼의 증상 기간이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석증의 경우에는 우리 전정기관, 즉 세방고리관에 잘못된 불순물이 들어가서 뱅글뱅글 도는 건데 요거는 어지럼이 한 1, 2분 정도 뱅글뱅글 도는 게 이제 1, 2분 정도 오고요. 메니에르 병은 이제 귀고혈압, 이제 달팽이관이 붓는 병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붓기가 가라앉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개 어지럼이 20분 이상 뱅글뱅글 도는 게 생겨요. 전정신경염은 아예 어지럼 신경 자체에 염증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염증이니 이게 상당히 오래 갈 밖에요. 그러니 이거는 며칠이나 수주에 걸쳐서 계속 어지럽고 움직이지 못하시는 그런 증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각각의 병에 따라서 어지럼이 나타나는 기간이나 증상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그러니까 이석증보다 메니에르병보다는 전정신경염이 더 길고 그렇죠. 좀 더 많이 어지러운 거라고 보면 되겠군요. 네, 그래서 결국엔 전정신경염 같은 경우는 입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시죠. 그 특정 물질이라든가 약물, 항생제 같은 그런 진통제, 이뇨제 이런 게 전정기관에 영향을 미치면서 어지럼증을 유발한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그런데 크게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일부 항암제나 약물들 그리고 장기적으로 항생제나 진통제를 복용하시게 되면 이게 이독성, 즉 달팽이관이나 이 전정기관에 좀 독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능이 떨어지면 결국에는 어지럼 기능 자체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어지럼이 초래되는데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제가 더더욱 걱정하는 건 신경안정제나 수면제를 아주 장기적으로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그런 장기적으로 사용하시면 졸리기도 하고 이 행동 자체가 느려질 뿐만 아니라 이 어지럼 기간에 장기적인 저하를 가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신경안정제 드시고는 좋다고 다니시는데 2주, 3주, 한 달 쭉 지나면은 생활이 떨어지고 몸이 자꾸 약해지면서 어지럼 기능에 장애가 오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약들은 필요할 때만 꼭 가장 적은 용량으로 사용하시길 제가 계속 좀 말씀을 드리죠. 궁금한 게 생겼는데 우리 이제 청취자분들도 마찬가지실 텐데 이거 이제 듣다 보면은 누구나 조금씩 어지럼증이나 이런 걸 갖고 계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런 분들은 좀 병원에 한번 오시는 게 좋겠다. 예. 그런 증상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게 뱅글뱅글 도는 현훈, 그걸 이제 버티고라고 하는데 그런 증상이 오시면은 병원에 오셔야 돼요. 그리고 복시나 감각 이상이나 한쪽에 편마비가 있다든지 운동에 장애가 있다. 그러면 그때는 꼭 오셔가지고 MRI나 이런 꼭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즉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중추성 어지럼에 소견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그때는 반드시 병원에 빨리 오셔야 합니다.
그 현훈이라는 게 이제 뱅글뱅글 도는 건데 네네. 그게 어느 정도 되면 뱅글뱅글 도는 건가요? 저희 어릴 때 막 네. 빙글빙글 돌다가 갑자기 딱 쓰면 세상이 뱅뱅뱅뱅뱅뱅 코끼리 꼬하고 막 이렇게 돌다가 맞습니다. 예, 서면.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뱅글뱅글 돌다가 딱 쓰면 우리 몸은 서 있지만은 전정기관과 세방고리관에 있는 계속 그 도니까. 림프액은 계속 도니까 내 몸이 계속 돈다고 생각하거든요. 바로 그게 현훈입니다. 그렇게 뱅글뱅글 도는 것이 바로 현훈의 증상입니다. 단순한 어지럼증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막 현훈 현상, 막 뱅글뱅글 도는 현상이 있으면 병원에 꼭 좀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지럼증이 심하면 청력을 잃을 수도 있다. 맞는 얘기예요? 요즘에 참 그 식습관 때문에 많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특히 메니에르병, 즉 귀고혈압이라고 제가 농담삼아 얘기 드리는데 그 메니에르병이 이제 짠 거 단 거 매운 거 많이 드시니까 그러면은 고혈압 오듯이 달팽이관이 이렇게 부풀게 되거든요. 이제 부풀면은 처음에는 꼭 귀가 멍멍하고 이상한 것 같아요. 물 찬 것처럼. 그러다가 더 부풀게 되면은 이제 청력이 떨어집니다. 저음 특히. 그러면서 이제 이명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증상이 오고 더 심하게 부풀어서 림프액이 새거나 빵 터지는 일이 생기면 그때는 극심한 어지럼증이 갑자기 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깜짝 놀라시게 되죠. 그래서 이게 순차적으로 오는 어지럼에 따라서 청력도 저하가 된다 해서 어지럼이 심하면 청력이 잃을 수도 있다는 말이 생기는데 바로 이 메니에르병을 지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메니에르병이 심할 경우에는 청력 손실로도 이어질 수 있군요. 예.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이제 치료일 텐데 치료는 가능하죠? 예, 치료는 가능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석증의 경우에는 이석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각각에 맞는 이제 치환술과 운동요법을 하시면 되고요. 메니에르병에는 이제 귀에 압력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짠 거 단 거 이런 거 좀 덜 드셔야 돼. 소금, 설탕 이런 걸 좀 제한하셔야 되는데 요즘에는 하도 이게 많은 것들을 즐기시다 보니까 그런 이제 문명병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염식이랑 이뇨제를 좀 같이 씁니다. 좀 나트륨 소금기를 빼기 위해서요. 전정신경염의 경우에는 이게 신경염증이기 때문에 입원하셔서 스테로이드나 항바이러스제 등등의 강력한 치료를 좀 받게 됩니다. 이거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이석증의 이석이 뭐예요? 이석이라는 거는 이제 그 사실은 귀에 돌이 생겼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귓구멍이나 뭐 고막 아니면 이 안쪽에 중이에 생긴 게 아니라 우리 달팽이관이나 전정신경에 정상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칼슘 결정을 이석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한 10마이크론 정도라고 하니까 0.01mm밖에 안 돼요. 근데 요 많은 것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노하든 아니면은 어디 부딪혀서든 여기 떨어져 나왔어요. 근데 그게 원래 있던 위치가 아니라 세반고리관에 쑥 들어가 버리면 얘네들이 뭉쳐가지고 세반고리관을 휙휙 그 림프액을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뱅글뱅글 돌다가 섰을 때처럼 그 안쪽에 있는 림프액이 뭐 강력하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느끼기로는 내 몸이 완전 빙글빙글 돌고 어지럼이 생긴다라는 걸 느끼게 되고 그게 아주 극심하고 강력한 현운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밤에 깜짝깜짝 놀라서 이제 응급실에 오시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우리가 왜 신장에 결석 생기듯이 네네. 거기에도 이렇게 이석이 생긴다 이런 얘기로 이해하면 되나요? 예, 맞습니다. 그게 원래는 정상 조직이에요. 원래는? 유모세포 위에 붙어있는 이 이석이라는 게 정상 조직이거든요. 정상 조직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이 좌우로 움직일 때마다 이석이 좌우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오른쪽으로 간다 왼쪽으로 간다를 알려주는 정상적인 조직인데 이 아이들이 떨어져 나와가지고 잘못된 위치 즉 세방고리관으로 들어가면 이제 병을 일으키는데 그걸 이제 이석증이라고 그렇군요. 이비인후과적인 원인으로 그것 때문에 생기는 어지럼증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그런 뭐 증상이라든가 지속시간 같은 게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아까 지속시간 얘기 드렸는데 이제 이석증은 눕거나 일어날 때 이석이 세방고리관을 따라서 이제 삐르르르르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 기간이 한 1, 2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지럼이 한 1, 2분만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메니에르병 같은 경우는 이제 달팽이관이 막 부풀어서 생기는 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고혈압으로. 그러면 이 귀고혈압 왔을 때 달팽이관이 빵 터져가지고 내림프액에 완전히 섞이고 배터리액이 서로 섞이는 것처럼 난리가 나기 때문에 그게 안정될 때까지는 20, 30분 이상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지럼이 계속 그동안 이제 계속 나타나게 되고
전정신경염의 경우에는 이제 신경에 염증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의 염증이 가라앉으려면은 상당 기간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수일이나 수주 동안 완전히 뱅글뱅글 도는 그런 이제 어지럼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귀에서 소리가 난다거나 먹먹한 느낌과 함께 나타나는 그런 어지럼증에 대해서는 되도록 빨리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